발목질에 그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그 DMZ에 멋진 거 있잖아.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면서 먼저 선물로 주자. 2019년 10월에는 그 당시에 자당 소속의 특정 의원을 겨냥하면서 너 한 번 만나면 어떻게 해버린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구역이야.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솎아내야 된다. 저는 지금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KP라고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17년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의 스키장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던 중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된 지뢰를 언급했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불과 2년 전 북한 목함 지뢰로 우리 장병 2명이 발목과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는데도 농담 소재로 삼은 겁니다.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논란이 되자 정 전 의원은 영상을 삭제한 뒤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낙곰수 출신 동료 김어준 씨의 방송에도 불참했습니다. 수료까지 오셨다가 아무래도 선거를 조용히 치르는 게 맞겠다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셨어요? 정 전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당의 반대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2013년에는 서울 노원비행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 같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막말 후보자에 대해선 공천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탈락은 아쉽지만 정봉주 의원의 경선 통과는 매우도 위험하다. 안타깝지도 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의 말은 우리가 흔히 디지털 아카이브라 그러잖아요. 디지털 기록관이 다 있어요. 저분은 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2017년께 튀어나오는데 그 전에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렇게 발목 날아가고 그다음에 목발을 주고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목함질에 밟아서 우리 지금도 장애가 된 우리 군인 하사가 있어요. 네.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조폭동원해서 손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저는 정봉주 의원은요 당선돼도 아마 민주당에서 크나큰 아마 정말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저분은 돌발성 발언과 그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서 정봉주 의원이 지금 당사자에게 사과드리고 영상 삭제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저렇게 돌발 이슈를 꺼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낙마가 더 아쉬울 겁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6월 14일 날 정봉주의 전국구라는 그 정봉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당시에 이 스케이트, 마식령 스케이트장 등등 여기 있는 이제 복합국제관광단지 이거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쭉 있어 왔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바로 이 문제의 발언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있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지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그거는 아니 DMZ에서 그 발목질에 제거 운동을 해야죠. 네,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저게 이제 정봉주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삭제를 했다는데 그런데 우리 인터넷 언론 펜앤마이크가 저걸 어떻게 확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저거를 단독으로 이게 보도를 하고 저거를 정봉주의 큰일이네요, 정말. 육성으로 들으면서요. 피가 거꾸로 솟고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치가 떨려요.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제1당, 제1야당의 후보로 나섰다. 우리 헌법 4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저거는 정봉주 저자의 국적은 어디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의 온전한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때 말이에요. 하재헌 중사. 하재헌 중사가 파주 근처 DMZ에서 말이에요. 북한 인민군이
매설해 놓은 그 목함지뢰로 두 발을 다 잃는 아주 불의의 사고가 벌어졌고요. 그를 부축해서 도와주던 김정은 당시 하사도 나중에 또 다른 지점에서 북한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로 발 하나를 잃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이지 그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북한의 본질 그 만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한 거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 우리 하재원 중사 같이 동행을 요청해서 그 사진 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두 발을 다 잃었는데 의족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바로 제대를 하지 않고 중사로 승진해서 좀 하다가 지금은요, 한국 무슨 도시 주택공사 네. 예, 거기서 장애인 조정선수로 활동하고 있고, 네. 저 사진은 아너스 클럽이라는 데서 하재원 중사에게 5,000불의 위로금을 줬는데, 상금을 줬는데 그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사랑의 일념으로 저렇게 사는 사람인데, 저걸 갖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목함질에 발목질에 밟아가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그거 목발 뭐 선물로 주면 된다? 네, 참 우리의 젊은이가요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다가 결국 이 사고를 당해서 북한이 매설하는 이 지뢰에다가 발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청년 정말 꿋꿋하게 견뎌내서 의족을 하고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부까지 하고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자, 이런데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겠다는 정봉주라는 작자가 이런 건 보고 이게 나중에 경품으로 목발을 주자? 이런 이야기. 입만 열면 막말인 정봉주가 공천됐다는 거. 이게 딱 하나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재명의 호위무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에 재심 신청을 했던데, 그 재심 신청 사유를 뜯어 보니까요, 이 조사 과정에서요, 경선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고요, 정봉주에게. 또 그다음에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 거기 지역구 주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이중 투표 의혹도 있고. 근데 뭐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하는데, 이 정봉주가요, DMZ의 멋진 게 목함지뢰가, 북한이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멋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낄낄대고 웃습니다. 정봉주뿐만 아니라요, 거기 같이 나온 패널들, 그 중에 한 패널은요, 나중에 문재인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 갑니다. 통일비서관으로 가요. 문재인 청와대. 기가 막히네요. 북한이 우리 장병의 진짜 그 귀중한 그 발을 아사간, 그걸 보고 멋진 거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 밟아갖고 발목 날아가면 경품이란 게 뭐예요? 축하한다는 의미도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줘요? 목발을 줘요? 그리고 정봉주가 저게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저거를 이제 정봉주 육성으로 재생을 하니까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을 즉시 삭제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조국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파리 새끼가 싹싹 빌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때려잡아야 돼 그랬죠? 딱 지금 그 말이 생각나요. 그 말이 생각나요. 예? 자, 이 자리에 있었던 그 통일비서관 김창수 전 통일비서관, 또 최강욱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낄낄거리면서 이런 정말 우리 군의 영웅들을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정봉주의 이런 막말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봉주가 옛날에 저 방송에 나와서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솔직히 병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댓글 다는 분들에 대해서 벌레가 많이 들어왔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더군다나 지난번 금태섭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공천할 때 여기 자객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런데 프레시안 여기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정말 온갖 할 수 없는 말들을 아주 쏟아냈습니다.
그거 한번 더 네. 짚어보겠습니다, 현정님. 네. 안철수 의원이 2013년 4월 24일에 서울 노원병에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출마를 선언한 직후입니다. 네. 전공로라고 이 민노총 소속 좌파 공무원 노조인데 여기 초청 강연에 연사로 정봉주가 간 거예요. 그런데 정봉주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결점을 공개하지 않아 완벽한 인간으로 주접을 떨다가 노원병의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노원병신, 노원병에서 신이 되고자 한다 해갖고 노원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아, 참. 그리고 이게 최근이요. 가장 최근 있었던 사건이 뭐냐? 올해 1월 4일에 JTBC 유튜브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있습니다. 네, 있죠. 여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JTBC의 정치적 색깔이 좀 그렇지만 이 유튜브는 더 심해요. 네. 이 진행자 자체가 굉장히 좌편향이 있는 정영진이 사람입니다. 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봉주가 패널로 나가서 자기가 갖고 온 태블릿 PC만 계속 쳐다보고 그 안에 댓글 뭐가 달리나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진행자가 그거 좀 그만 보고 우리 지금 진행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정봉주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댓글 많이 봐야 되거든.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이 들어왔나, 보수가 많이 들어왔나 이렇게 거기서 답을 했어요. 근데 진보를 향해서 정봉주가 벌레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벌레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 맥락을 보면 보수를 벌레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보수 성향의 이 댓글러들을 향해서 벌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자도 너무 그냥 당황해갖고 아 벌레가 뭡니까라고 만류를 했는데 네. 정봉주가 쓰고 있던 안경까지 벗으면서 생색을 내면서 이게 무슨 막말이냐, 이게 무슨 막말이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벌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막말이 일상화되고 옛날에 사진은 이 낙곰수라는 집단이 바로 이제 김어준, 그다음에 주진우, 김용민, 그다음에 정봉주 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김용민은 옛날에 그 뭐라고 하지 출마했을 때 당시에 그 누굽니까 콘돌리사 라이스를 뭐 성폭행하겠다, 강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또 노인들 못 올라오게 예를 들어서 그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그거 끊어버리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막말했다 결국 후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주진우 전부 다 이 말로 이게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정봉주가 딱 걸렸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유권자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참 채돌립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겁니까? 양심은 지나가는 개나 주라고 해라. 근데 이재명은 왜 이런 자를 공천했는지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국민을 얼마나 벌레로 보면 이런 공천을 줬을까? 묻고 싶네.